내가 지은 집을 네가 감히 뜯었어? 영하 35도 핀란드 북극권 67세 목수 안티가 3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45년 전 직접 지은 집, 바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거짓말로 그를 내쫓고 집을 파괴했습니다. 분노한 안티는 그날 밤 항의로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40년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3일 후 병원 의사가 경악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지가 몰래 설치한 2000년 한국 기술, 핀란드를 뒤흔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67세 목수가 결국 한국으로 건너간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티 비르타넨입니다. 올해 67세고요.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제 아내 요코는 65세예요.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45년을 함께 살았죠. 로바니에미는 북극권에 있어요. 겨울이면 영하 35도까지 내려가죠. 11월부터 3월까지 해가 거의 뜨지 않아요. 극야라고 부르죠. 저는 42년 동안 목수로 일했어요. 은퇴한 지 5년 됐죠. 로바니에미에서 제가 짓지 않은 집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목수 일은 제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집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1980년 제가 22살 때였죠. 신혼집으로 지었어요. 나무 한 장 못 하나까지 제 손으로 박았어요. 6개월 걸렸죠.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2층짜리 목조주택이에요. 핀란드 전통 방식으로 지었어요. 두꺼운 나무벽, 이중창, 단열재를 빈틈없이 채웠죠. 난방은 전기 라디에이터예요. 4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아이 둘을 키웠고요. 딸은 헬싱키에 살고 아들 마티는 로바니에미에 있어요. 5년 전에 한국 여자와 결혼했죠. 한국과의 인연은 그때 시작됐어요. 아들이 헬싱키 대학에서 민지를 만났대요. 민지는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핀란드에 남았죠. 처음엔 낯설었어요.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요. 민지는 조용한 편이에요. 말이 별로 없어요. 요코는 민지를 좋아했어요. 성실하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어색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민지가 김치 같은 걸 만들면 냄새가 집안에 배는 게 싫었죠. 민지는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겨울에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요.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다면서요. 저는 웃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제 큰 문제는 허리였어요. 40년 전부터 디스크가 있었어요. 20대 때 무거운 목재를 잘못 들었죠. 지금은 구부정하게 걸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10분은 걸려요. 허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발 신는 것도 힘들어요. 요코는 무릎이 문제예요. 20년 전부터 관절염이 시작됐죠.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집이 2층인데 요코는 계단을 붙잡고 한 칸씩 올라가요. 겨울이 되면 더 심해져요. 요코는 진통제를 하루 3번 먹어요. 그래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병원에서는 따뜻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난방비도 부담이었어요. 겨울에 한 달에 600유로씩 나갔어요. 한국 돈으로 90만 원이죠. 은퇴연금으로 사는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작년 11월이었어요. 민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집안을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집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물었죠. 무슨 점검? 민지가 말했어요. 바닥이랑 난방 시스템이요. 효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 집을 내가 지었네. 4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 무슨 점검이 필요한가? 민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아들 마티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민지 말 좀 들어주세요. 집이 정말 너무 추워요. 저는 거절했어요. 내 집은 내가 안다. 45년을 살았는데 뭘 고쳐. 마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또 왔어요. 노트북을 가져왔더군요. 뭔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관심 없어요.
요코가 말했어요. 여보, 한번 들어는 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집은 완벽해. 손댈 곳이 없어. 민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2월 초였어요. 마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마티가 말했어요. 누나가 아파요. 헬싱키에서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아요. 요코가 전화를 받았어요. 딸이 뭐가 아픈데? 마티는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갑자기 쓰러졌대요. 심각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좋겠대요. 우리는 걱정됐어요. 딸이 아프다니. 마티가 말했어요. 3주 정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3주나요? 집을 그렇게 오래 비울 순 없어. 마티가 설득했어요. 제가 집 관리할게요. 결국 우리는 가기로 했어요. 딸이 아픈데 어쩌겠어요. 다음 날 바로 짐을 쌌어요. 출발하는 아침이었어요. 민지가 왔어요. 현관에 서서 말했어요. 집 열쇠 주시면 제가 화분 관리할게요. 저는 열쇠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민지, 집에 손대지 마. 화분만 봐. 알겠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하지만 그 눈빛이 여전히 이상했어요. 기차역으로 가면서 요코한테 말했어요. 민지 눈빛이 수상해.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요코가 웃었어요. 여보, 너무 의심하지 마. 민지가 뭘 하겠어.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었죠. 기차에 올랐어요. 로바니에미가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주 후에 돌아가면 집이 그대로 있겠지. 45년 동안 지켜온 집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민지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요. 기차는 8시간 걸렸어요. 로바니에미에서 헬싱키까지요. 요코는 딸 걱정만 했고 저는 민지가 신경 쓰였어요. 저녁 8시에 도착했어요. 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멀쩡했거든요. 요코가 달려갔어요. 얘야, 괜찮아? 어디가 아팠는데? 딸이 어리둥절했어요. 네. 저 안 아픈데요. 마티가 내가 쓰러졌다고 했어.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 멀쩡해요. 쓰러진 적 없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마티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바로 마티한테 전화했어요. 마티, 무슨 짓이냐? 내 누나는 멀쩡해. 마티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민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못하게 할 거야. 마티가 간청했어요. 아버지, 제발요. 3주만요. 딸에게 물었어요. 마티가 왜 우릴 여기 오라고 했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가 집에 뭔가 설치하려나 봐요. 아빠가 허락 안 하셔서요. 저는 폭발했어요. 뭘 설치해? 내 허락도 없이? 요코가 말렸어요. 여보, 오늘은 늦었어. 내일 아침에 가자.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45년 집을 내 허락도 없이 건드리다니.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폭설 소식이 나왔어요. 로바니에미 방면 기차가 운행 중단됐대요. 최소 일주일이래요. 저는 멘붕이 왔어요. 그 사이에 민지가 집을 다 망쳐놓겠네. 마티한테 전화했어요. 민지 전화 좀 바꿔봐. 민지, 지금 당장 공사 멈춰. 내가 돌아갈 때까지 손 떼.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미 시작했어요. 바닥 공사요. 마룻바닥을 다 걷어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45년 된 바닥을? 민지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넌 내 집을 파괴하고 있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를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둘째 날, 마티가 사진을 보냈어요. 거실 바닥이 완전히 걷혀 있었어요. 시멘트 바닥이 드러났죠. 저는 울분이 터졌어요.
제가 직접 깔았던 바닥이 사라졌어요. 셋째 날, 침실과 주방 사진이 왔어요. 집 전체 바닥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마티한테 전화했어요. 당장 멈춰. 마티가 말했어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됐어요. 지금 멈추면 집이 더 망가져요. 넷째 날부터는 사진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저는 매일 폭설 뉴스만 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요코와 싸웠어요. 당신이 민지를 너무 믿었어. 요코도 화를 냈어요. 나도 몰랐어. 열흘째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저를 믿어주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답장했어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문자를 보내고 후회했어요. 너무 심했나.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2주째, 드디어 기차표를 구했어요. 3일 후 출발이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아빠, 화 좀 풀고 가세요. 민지가 나쁜 의도는 아닐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부수는 게 나쁜 게 아니면 뭐가 나쁜 건데.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요코도 못 잤어요. 요코가 말했어요. 여보, 각오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대답했어요. 알아. 집이 망가져 있겠지. 수리하는데 1년은 걸릴 거야. 다음 날 아침 기차에 올랐어요. 8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로바니에미역에 도착했어요. 오후 6시였어요. 마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지도 함께요. 저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차에 탔어요. 20분 동안 침묵만 흘렀어요. 집이 보였어요. 차가 집 앞에 섰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했거든요. 영하 35도 날씨인데 현관이 따뜻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멈췄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양말을 신은 발바닥으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바닥을 손으로 만졌어요. 확실했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영하 35도 밖 날씨에 바닥이 따뜻하다니. 거실로 들어갔어요. 바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새 나무 마룻바닥이었어요.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달랐어요. 45년 된 제 바닥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민지를 돌아봤어요. 이게 뭔가?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설명할게요. 설명? 설명이 필요한가? 내 집을 완전히 뜯어놨잖아. 요코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들어보자. 저는 요코 손을 뿌리쳤어요. 들을 게 뭐가 있어. 45년 집을 망쳐놨는데. 마티가 나섰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지가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허락도 없이 집을 부수는 게 좋은 일인가?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바닥이 따뜻하죠? 이게 온돌이에요. 온돌? 그게 뭔가? 한국 난방 방식이에요. 2000년 전부터 쓰던 거예요. 바닥 밑으로 온수가 지나가면서 집 전체를 데워요. 저는 비웃었어요. 2000년 전 기술? 그게 우리 핀란드 난방보다 낫다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훨씬 나아요. 에너지 효율이 85%예요. 전기 라디에이터는 50%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유럽 사람들은 안 쓰나? 몰라서요. 온돌은 동양 기술이라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설치한 건가?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이 허락하셨으면 절대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고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변명이 되나? 남의 집을 허락 없이 바꾸는 게 정당화되나?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매일 허리 아파하시는 거 못 봤어요. 어머님도 무릎 때문에 계단도 못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부순 건가? 마티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민지가 3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요. 저는 마티를 쏘아봤어요. 넌 공범이야. 우리를 속이고 집에서 쫓아낸 거잖아.
마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요코가 민지한테 물었어요. 민지, 이게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바닥이 따뜻하면 발부터 데워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염에도 도움돼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는데? 민지가 대답했어요. 월 600유로에서 220유로로 줄어들 거예요. 뭐? 380유로나 줄어든다고? 네. 설정 온도를 낮춰도 체감 온도는 더 높거든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그래도 허락은 받았어야지. 민지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지나? 원래대로 돌려놓을 건가? 민지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침실 바닥도 따뜻했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요코가 들어왔어요. 여보, 민지가 진심인 것 같아. 우리 건강 생각해서 한 거야. 진심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나? 45년 집을 허락도 없이 바꿨어. 요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바닥이 정말 따뜻해. 내 무릎도. 왠지 편한 것 같아. 저는 요코를 봤어요. 그건 착각이야. 하루 만에 무릎이 좋아질 리 없어. 그래도 한번 써보자. 일주일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했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침대까지 전해졌어요. 발이 따뜻했어요. 다리도 따뜻했어요. 허리도. 왠지 편한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뻐근했을 텐데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 걸까? 아니면 그냥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 같으면 허리 통증 때문에 깨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은 통증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허리가 안 아팠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허리를 만졌어요. 통증이 없었어요. 굳어있지도 않았어요.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따뜻했어요. 몇 걸음 걸어봤어요. 허리가 안 아팠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요코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요코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요코가 계단을 혼자 내려온 거예요. 난간을 잡지도 않고요. 여보, 무릎 괜찮나? 요코가 웃었어요. 응. 신기해. 오늘 아침은 안 아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없어. 요코가 말했어요. 나도 놀랐어. 근데 정말 안 아파. 20년 만에 처음이야. 저도요. 허리가 안 아파요. 요코가 저를 봤어요. 정말? 네.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이게 온돌 때문인가?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민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허리가 덜 아파.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온돌 효과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되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닥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통증이 빨리 줄어들어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허리가 정말 안 아팠거든요.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일주일만 더 써보세요. 그럼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어요. 민지한테 화가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생겼어요. 이 온돌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일주일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놀랐어요. 허리 통증이 계속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고생했는데 말이에요. 요코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좋아졌어요. 계단을 혼자 오르내렸어요.
난간도 안 잡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지한테 화가 났어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셋째 날 저녁 민지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온돌 설명 좀 들어주세요. 저는 관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코가 곁에 앉으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았죠. 민지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바닥 단면도였어요. 제일 밑에 방습층이 있었어요. 습기를 막는 거래요. 그 위에 단열재 10cm요. 열이 땅으로 빠지는 걸 막는다고 했어요. 다음은 추결층이었어요. 특수 콘크리트로 만들었대요. 열을 12시간 동안 저장한다고요. 그래서 난방을 꺼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추결층 안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었어요. 보일러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이 파이프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바닥이 데워지는 거죠. 제일 위는 마감 바닥이었어요. 새 나무 마룻바닥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총 15cm 두께예요. 그래서 바닥이 조금 높아졌어요. 저는 물었어요. 파이프가 터지면 어떻게 하나? 민지가 대답했어요. 50년 보증이에요. 한국에서는 30년 넘게 쓴 온돌도 멀쩡해요. 난방비는 정말 줄어드나? 네. 지금 온도 조절기 15도로 설정했는데 체감은 25도잖아요. 가스 소비가 63% 줄어들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으면 왜 유럽에서 안 쓰나? 민지가 말했어요. 문화 차이예요. 서양은 공기를 데우는 난방에 익숙해요. 바닥 난방은 생각도 못했죠. 한국은 2000년 동안 이걸 발전시켰어요. 요코가 물었어요. 민지, 이게 정말 관절염에 좋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한국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이 온돌방에서 지내면 많이 좋아져요.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다리 전체로 잘 돼요. 무릎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요코가 저를 봤어요. 여보, 내 무릎 정말 좋아졌어. 3일 만에 이렇게 됐어.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 받으시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정말 나아진 건지. 5일째 되는 날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레흐토넨 박사를 만났어요. 20년 동안 저를 봐온 의사예요. 박사가 제 허리를 검사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안티, 무슨 치료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박사가 MRI 촬영을 권했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박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안티, 이거 보세요. 디스크 염증이 현저히 줄었어요. 3주 전 사진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놀랐어요. 3주 만에요? 네.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예요. 특별한 치료를 안 하셨다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집에 바닥 난방을 새로 설치했어요. 한국식으로요. 바닥 난방요?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온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전통 난방이죠. 혈액순환에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 보네요. 요코도 검사받았어요. 무릎 염증 수치가 8.2에서 4.8로 떨어졌대요. 박사가 말했어요. 요코, 놀라운 회복이에요. 5일 만에 이 정도 개선은 거의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요코가 말했어요. 여보, 민지가 옳았어. 온돌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됐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도 허락은 받았어야지. 요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허락했겠어? 온돌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요코 말이 맞았어요. 민지가 미리 말했으면 저는 절대 반대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였죠. 민지가 물었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요코가 대답했어요. 의사가 놀라워했어. 염증이 많이 줄었대.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민지가 밥을 담아줬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는 싫었는데 오늘은 괜찮았어요. 식사를 했어요. 조용히 먹었어요. 마티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로바니에미 날씨는 영하 38도였어요. 민지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민지, 내가 한 일은 여전히 잘못이야.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온돌은 인정해. 정말 효과가 있더라.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버님, 저는 손을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 아직 화 안 풀렸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 봤어. 민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갔어요. 요코가 따라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요코가 옆에 누웠어요. 여보, 민지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 그 애가 우릴 위해서 한 거잖아. 알아.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순 없어. 요코가 말했어요. 당신 허리 40년 만에 안 아파. 나도 20년 만에 계단 올라. 이게 기적 아니야? 저는 천장을 봤어요. 기적.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45년 집을 허락 없이 바꿨다는 사실이요. 잠이 들었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깊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일주일은 써보겠어. 그 후에 판단하겠어. 민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어요. 온돌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허리가 점점 좋아졌거든요. 구부정한 자세도 펴지기 시작했어요. 요코는 더 극적이었어요. 2층 침실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녁마다 진통제 먹던 것도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민지한테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 인사도 짧게 했고 대화도 피했어요. 요코가 중간에서 힘들어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난방비 고지서가 왔어요. 저는 긴장하며 봉투를 뜯었어요. 220유로였어요. 평소 600유로에서 380유로가 줄었어요. 63% 감소였죠. 저는 고지서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계산이 틀린 건 아닐까? 하지만 맞았어요. 정말 220유로였어요. 요코가 옆에서 봤어요. 여보, 이거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줄었어. 민지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저는 고지서를 내려놨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온돌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말하면 제가 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이 정말 따뜻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자면 어떨까?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민지와 마티는 이미 잤어요. 요코도 자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았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등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처음엔 딱딱했어요. 45년 동안 침대에서 잤는데 바닥은 낯설었죠. 하지만 따뜻함이 계속 느껴졌어요. 허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팠을 텐데 안 아팠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닥의 온기가 몸 전체로 퍼졌어요. 발부터 다리, 허리, 등까지요. 마치 큰 손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허리가 안 아팠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10분씩 허리 풀었는데 오늘은 바로 일어났어요.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허리를 만졌어요. 굳어있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봤어요. 안 아팠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통증 없이 움직이는 게요. 저는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똑바로 서 있었거든요. 요코가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왜 여기서 잤어? 저는 대답했어요. 바닥이 궁금해서요. 그런데 허리가 안 아파요. 요코가 놀랐어요. 정말? 네.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통증이 없어요. 요코가 저를 봤어요. 여보, 당신 자세 좀 봐. 허리 폈어.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똑바로 선 모습이었어요. 민지가 일어나서 거실로 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요코가 설명했어요. 여보가 바닥에서 잤는데 허리가 완전히 나았대.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온돌이 대단하다는 걸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아버님, 바닥에서 주무시면 더 좋아요. 척추가 바닥에 닿으면서 자세가 교정돼요. 그리고 따뜻한 열이 척추를 직접 데워주고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바닥에서 자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요즘은 침대 쓰는 사람도 많지만 온돌방에서 자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이 바닥이 제 40년 허리를 고쳤어요. 하룻밤만에요. 아침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는데 허리가 편했어요. 음식을 먹는데 자세가 똑바로였어요. 마티가 말했어요. 아버지, 자세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응. 바닥에서 잤더니 그렇더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온돌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지, 내가 한 일은 여전히 잘못이야. 허락 없이 한 거니까.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온돌 자체는 놀라워. 40년 허리를 하룻밤에 고쳤으니까.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 아직 화 안 풀렸어. 하지만 기술은 인정해.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건강해지신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기뻤거든요. 40년 만에 허리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거실 바닥에서 잤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서요. 처음엔 요코가 이상하게 봤지만 곧 이해했어요. 사흘 후 요코도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더 편하다면서요. 일주일 후 우리 부부는 완전히 바닥 생활에 적응했어요. 침대는 그냥 두고 거실에서 잤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아버님, 침대 치워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두자.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제 침대로 안 돌아갈 거라는 걸요. 2주째 되던 날, 저는 목수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은퇴한 지 5년 만이었죠. 이웃집 선반 만들어주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나무를 들었어요. 허리가 안 아팠어요. 망치질을 했어요. 자세가 똑바로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 오늘 목수 일했어. 5년 만에. 민지가 놀랐어요. 정말요? 허리는 괜찮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아팠어. 내 덕분이야. 민지가 울먹였어요. 아버님. 저는 민지 어깨를 톡 쳤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고맙긴 해. 민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민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허락 없이 강제로요.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아니, 기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온돌. 대단한 기술이야. 요코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민지한테 제대로 감사 표현해야 해. 저는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요코가 웃었어요. 고집불통. 저도 웃었어요. 67년 고집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민지를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3주째가 됐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이웃들이 놀랄 정도였죠. 이웃 토마스가 물었어요. 안티, 무슨 치료받았어?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네. 저는 대답했어요. 집에 온돌 설치했어. 한국식 바닥 난방이야. 온돌? 그게 뭔데?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게 허리에 정말 좋더라고. 토마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허리 안 좋은데 어디서 하나? 저는 민지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봐. 그날 오후 레흐토넨 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티, 병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추가 검사 좀 하고 싶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좋아져서요. 동료 의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요코도 함께였어요. 박사가 우리를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다른 의사 3명이 더 있었어요. 박사가 소개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에요. 안티와 요코 케이스를 같이 보고 싶어 했어요. 의사들이 제 MRI를 봤어요. 3주 전 사진과 오늘 사진을 비교했어요. 한 의사가 말했어요. 놀랍네요. 디스크 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3주 만에 이런 회복은 처음 봐요. 다른 의사가 물었어요. 특별한 약물 치료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집에 온돌만 설치했어요. 온돌이요? 의사들이 서로 봤어요. 레흐토넨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바닥 난방이에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시스템이죠. 한 의사가 말했어요. 아, 들어본 적 있어요. 레이디언트 플로 히팅이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허리가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들이 놀랐어요. 바닥에서요? 네. 처음엔 딱딱해서 불편했는데 따뜻해서 금방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안 아파요. 레흐토넨 박사가 요코를 검사했어요. 무릎 염증 수치를 재봤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요코 믿기 힘든데요. 3점이에요. 정상 범위예요. 요코가 놀랐어요. 정상이라고요? 네. 3주 전에는 8점이었는데 지금은 3점이에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의사들이 모여서 우리 케이스를 논의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레흐토넨 박사가 나왔어요. 안티, 요코, 우리가 결론 내렸어요. 이건 의학 논문감이에요. 의학 논문이요? 네. 온돌이 관절염과 디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요. 두 분이 증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우리가 연구 대상이 된다고요? 박사가 웃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혹시 집에 방문해도 될까요? 온돌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 의사들이 집에 온대. 온돌 보고 싶어 한대. 민지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좋아요, 아버님. 이틀 후, 레흐토넨 박사와 동료 2명이 집에 왔어요. 민지가 맞았어요. 박사들이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어요. 즉시 놀랐어요. 정말 따뜻하네요. 민지가 온도를 설명했어요. 바닥 구조, 온수 파이프, 추결층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 의사가 물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흔한가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네. 한국 가정의 95% 이상이 온도를 써요. 2000년 전통이거든요. 박사가 말했어요. 유럽에는 왜 안 알려졌을까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문화 차이예요. 서양은 침대 문화고 동양은 바닥 문화예요. 난방 방식도 달라진 거죠. 박사들이 바닥에 앉아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온도계로 재봤어요. 레흐토넨 박사가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훨씬 높아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복사열이에요. 공기가 아니라 바닥이 직접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박사들이 1시간 동안 집을 조사했어요. 사진도 찍고 측정도 했어요. 떠나기 전에 레흐토넨 박사가 말했어요. 안티, 요코, 이 온도를 다른 환자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물었어요. 의사가 난방 시스템을 추천해도 되나요? 박사가 웃었어요. 이건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치료 도구예요. 약보다 효과적이에요. 요코가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진통제 먹었어요. 지금은 안 먹어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예요. 약 없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진짜 치료죠. 다음 주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토마스가 먼저 왔어요. 아내 헬레나와 함께였어요. 안티, 온돌 좀 보여줘. 저는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토마스와 헬레나가 바닥을 밟았어요. 헬레나가 소리쳤어요. 세상에, 바닥이 따뜻해. 토마스가 물었어요. 이게 내 허리 고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주 만에 40년 디스크가 나았어. 헬레나가 말했어요. 우리도 설치하고 싶어. 누구한테 연락하면 돼? 저는 린지를 불렀어요. 린지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토마스 부부가 즉석에서 계약했어요. 그날 오후 이웃 5가구가 더 왔어요. 다들 온도를 보고 싶어 했어요. 린지는 바빠졌어요. 저녁에 린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7집이 계약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7집이나? 네. 다들 아버님 보고 놀랐대요. 자세도 좋아지고 건강해 보인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지, 내가 옳았어. 민지가 저를 봤어요. 네. 온돌 말이야. 처음엔 화났지만 이제 보니 내가 옳았어.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저는 민지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민지. 내 허리를 고쳐줘서. 요코 무릎도 고쳐줘서. 민지가 울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민지를 안아줬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요코도 다가와서 민지를 안았어요. 우리 셋이 거실에서 껴안았어요. 마티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대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워 생각했어요. 민지가 3주 전에 한 일은 여전히 무모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적이었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건강이라는 선물을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 요코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용서한 거지. 저는 웃었어요. 완전히 용서했어. 밖은 영하 40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바닥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로바니에미에 온돌 열풍이 불었어요. 저희 동네에만 20가구가 설치했죠. 민지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름은 아크틱 ONDOL이었어요. 저는 민지를 도왔어요. 목수 경력을 살려서 바닥 공사를 감독했어요. 67세에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핀란드 국영방송 YLE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재하고 싶다고요. 북극권의 의료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촬영팀이 집에 왔어요. 리포터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안티 씨, 온돌이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40년 허리 디스크가 3주 만에 나았어요. 아내도 20년 무릎 관절염이 완치됐고요. 약 없이요. 리포터가 놀랐어요. 약 없이요? 네.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것만으로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예요. 카메라가 제 걸음걸이를 찍었어요. 똑바로 걷는 모습이요. 리포터가 말했어요.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똑바로 서 있어요. 한국 며느리 덕분이죠. 민지도 인터뷰했어요.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죠. 리포터가 물었어요. 왜 유럽의 온돌을 소개하려고 하셨나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시아버님이 매일 아파하시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는 온돌로 관절염을 치료하거든요. 핀란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허락 없이 설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큰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을 도와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45년 집을 망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민지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아크틱 ONDOL 전화가 불이 났어요. 하루에 50통씩 왔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로바니엠이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하고 싶다고요. 연구팀장 카타리나 박사가 집에 왔어요. 저와 요코를 검사했어요. 혈액 검사, MRI, 엑스레이까지 다 찍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카타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안티, 요코, 놀라운 데이터예요.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에요. 혈액순환도 30% 개선됐고요. 박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온돌 사용 전후 비교였어요. 차이가 명확했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어요. 온돌이 관절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저는 동의했어요.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도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달 말 더 큰 일이 생겼어요. 핀란드 보건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정책 담당자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안티씨 케이스를 봤어요. 정부 차원에서 온돌을 지원하고 싶어요. 지원이요? 네. 친환경 난방 정책에 온돌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설치 과정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얼마나요? 가구당 최대 5,000유로요.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요. 민지가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핀란드 겨울은 혹독해요. 난방비가 큰 부담이죠. 온돌은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개선해요. 일석이조예요. 3개월째 로바니에미의 온돌 설치 과정이 50가구가 됐어요. 다들 만족했어요. 특히 노인들이요. 이웃 토마스가 찾아왔어요. 안티, 내 허리도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저는 웃었어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민지한테 고마워해. 토마스가 말했어요. 민지는 천사야. 한국에서 온 천사. 그날 저녁 저는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 내가 로바니에미를 바꿨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증거가 되어주셨잖아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3개월 전 내가 한 말 기억나나?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지. 민지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네. 기억해요. 저는 말했어요. 그 말 취소할게. 넌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나를 아끼는 딸. 민지가 울었어요. 저도 민지를 안았어요. 요코도 다가와서 같이 안았어요. 마티가 말했어요. 가족이 완성됐네요. 4개월째 레흐토넨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온돌이 관절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로바니에미 케이스 스터디였어요. 논문은 핀란드 의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헬싱키, 탐페레, 투르쿠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박사가 전화했어요. 안티, 다음 주에 헬싱키 의학학회에서 발표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랐어요. 저요? 의사들 앞에서요? 네. 환자 증언이 필요해요. 실제 경험을 들려주세요. 일주일 후 헬싱키에 갔어요. 민지와 요코도 함께였어요. 학회장은 의사 200명으로 가득했어요. 레흐토넨 박사가 발표했어요. 제 MRI 사진이 큰 화면에 나왔어요. 온돌 전후 비교였죠. 박사가 말했어요. 67세 남성, 40년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온돌 사용 3주 만에 염증이 소멸했습니다. 의사들이 술렁였어요. 3주요? 믿기 어렵네요. 박사가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안티씨, 나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200명 의사가 저를 봤어요. 박사가 물었어요. 안티씨, 지금 허리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안 아파요. 똑바로 서 있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한번 허리 숙여보세요. 저는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요. 통증이 없었어요. 의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의사가 질문했어요. 약은 안 드셨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안 먹었어요.
바닥에서 잔 것뿐이에요. 다른 의사가 물었어요. 바닥에서요? 네.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척추가 교정돼요. 열이 직접 근육을 풀어줘요. 민지도 무대에 올랐어요. 온돌 원리를 설명했어요. 의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30명 의사가 명함을 줬어요. 다들 온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 의사가 말했어요. 이거 헬싱키에도 보급할 수 있나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준비돼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헬싱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요코가 옆에 왔어요. 여보, 우리가 핀란드를 바꾸고 있어. 저는 웃었어요. 아니야. 민지가 바꾸고 있지. 우리는 그냥 증거일 뿐이야. 요코가 말했어요. 3개월 전 생각나? 당신 그렇게 화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5년 집 망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집을 구한 거였어. 요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지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저는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에서 온 축복이지.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로바니에미는 여전히 추웠어요. 영하 40도였죠.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온돌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0가구가 함께 따뜻했어요. 곧 100가구, 200가구가 될 거예요. 저는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민지가 웃었어요. 전국이요, 아버님. 핀란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67세 목수가 한국 며느리와 함께 핀란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로바니에미에 백야가 왔죠. 밤에도 해가 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벌써 다음 겨울을 기대하고 있어요. 온돌과 함께하는 두 번째 겨울이니까요. 아크틱 ONDOL은 크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20명이 됐어요. 한국 기술자 5명, 핀란드 시공팀 15명이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67세 목수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예요. 매일 현장에 나가요. 허리가 안 아프니까 가능한 일이죠. 어제는 30km 떨어진 마을에 갔어요. 새로운 온돌 공사 현장이었어요. 바닥을 점검하고 시공팀을 지도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존경해요. 67세인데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안티,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온돌 덕분이지. 매일 바닥에서 자니까 몸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점심시간에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큰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데? 핀란드 건축학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랑 아버님이 같이 강연해달래요. 나도? 저는 놀랐어요. 네. 아버님의 목수 경험이랑 온돌 시공 노하우를 공유해달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는 그냥 목수인데. 강연을 해도 될까?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최고의 증인이에요. 직접 겪은 분이잖아요. 일주일 후 헬싱키 건축학회에 갔어요. 청중이 300명이 넘었어요. 건축가들이었죠. 민지가 먼저 발표했어요. 온돌의 역사, 기술, 에너지 효율을 설명했어요. 청중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무대에 올랐어요. 떨렸지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티 비르타넨입니다. 67세 목수예요. 42년 동안 일했고 5년 전 은퇴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다시 일하고 있어요. 청중이 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온돌 때문이에요. 40년 허리 디스크가 나았거든요. 화면에 제 전후 사진이 나왔어요. 구부정한 모습과 똑바로 선 모습이요. 왼쪽이 6개월 전이에요. 허리를 못 폈어요. 오른쪽이 지금이에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똑바로 서 있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말했어요. 처음엔 온돌을 거부했어요. 45년 전 제가 직접 지은 집을 며느리가 바꿨거든요. 허락도 없이요. 청중이 술렁였어요. 정말 화났어요. 집을 망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주 후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허리가 안 아팠거든요.
저는 무대에서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요. 청중이 놀랐어요. 이게 67세 디스크 환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온돌 덕분이에요. 한 건축가가 질문했어요. 시공 난이도는 어떤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핀란드 목수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저도 67세에 배웠어요. 다른 건축가가 물었어요. 기존 건물에도 설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바닥을 15cm 높이면 돼요. 저희 집이 증거예요. 45년 된 집에 설치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50명 넘는 건축가가 명함을 줬어요. 다들 온돌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한 건축가가 말했어요. 안티, 당신이 핀란드 건축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민지가 바꾸고 있죠. 저는 그냥 돕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무대에 서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민지가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행복해. 67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다음 달, 더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스웨덴 건축협회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스톡홀름에서 강연해달라고요. 요코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국제적인 인물이 됐네. 저는 웃었어요. 67세 늙은이가 말이야. 그 후로 매달 초청이 왔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요. 저와 민지는 북유럽을 다니며 온돌을 알렸어요. 1년이 지났어요. 로바니에미의 온돌 설치 가정이 150가구가 됐어요. 핀란드 전역으로는 500가구였죠. 레흐토넨 박사가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온돌 사용자 100명을 조사했대요. 95%가 관절 통증 감소를 보고했고 난방비는 평균 60% 줄었대요. 핀란드 정부가 온돌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공공건물에도 설치하기로 했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바닥에 앉아요. 마티가 말했어요. 아버지, 1년 전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가 온돌 설치 시작한 날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날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기억나? 민지가 웃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요코가 말했어요. 이제는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감사해. 민지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저는 말했어요. 민지, 내가 3주 전 거짓말로 우릴 내쫓고 집을 부쉈을 때 난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내가 허락했으면 절대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민지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요코도 마티도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워 생각했어요. 68세가 됐어요. 하지만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몫으로 다시 일하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45년 집은 이제 로바니에미의 명소가 됐어요. 매주 10명씩 방문해요. 온도를 보러요. 저는 모든 방문객에게 말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한국의 2000년 지혜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구한 기적이에요. 요코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자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저는 웃었어요. 알아. 내일 새 현장 가야지. 밖은 여전히 밝았어요. 백야니까요. 하지만 집안은 편안했어요. 온돌이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감사했어요. 민지에게, 온돌에게, 이 새로운 인생에게요. 67세 목수가 한국 며느리와 함께 핀란드를 바꾸고 있어요. 집 한 채씩, 가족 한 가정씩요. 그리고 이제 이 따뜻함은 북극권을 넘어 북유럽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한국의 온돌이 북극의 추위를 녹이고 있어요. 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민지. 내 딸. 잠이 들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깊은 잠이었어요. 여러분, 안티와 민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